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신가요? 중간에 말이 끊기면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계속 말을 할 테니까요. 텔레그램이 계속 듣다가 중간중간에 끊기는 게 있어갖고, 만약 끊기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나 리포트를 보다가, 원래는 지금 저 2차 전지는 이번 분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최근에 하나 2차 전지 리포트 하나 보다가, 리포트를 이제 모으고 있거든요. 3분기 이제 시작하려고. 근데 하나 포인테크라고 이제 보니까는 하나 대학 꽂히면은 끝까지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갖고 죄송합니다. 반도체는 안 하고 코인테크 하나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엔솔 쪽에 하반기 쪽에 미국 장비 발주 규모 전망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는 세부 공정별로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공부한 다음에 스터디한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건데 자동화 쪽에 보니까 이 금액 비중이 가장 높더라고요. 보니까 6,317억. 그래서 LG엔솔 쪽에 서플라이 체인이 어딘가 해 봤더니 코인테크와 아바테크, 아바코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코인테크를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분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이 두 개의 기업을 이제 체크해 보다 보니까는 코인테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최신의 이제 기술 트렌드 이제 보시면은 자동화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고 현재 가장 부각되는 공정이 자동화 공정. 최근에 뭐 AMR 관련해서 T로보틱스하고 V현tek 관련해서 많이 핫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다음에 뭐 AI 쪽 관련해서 이제 HBM3, HBX GPU 관련해서 자동화 AI하고 자동화 쪽하고 AI 의료 쪽 그렇게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자동화 공정 쪽은 특히 로봇 쪽은 이제 관심 지속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테크는 체크해 보니까는 자동화 쪽이니까 AMR은 없는데 AGV를 2차 전지 쪽에 납품한 그런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MR보다는 약간 좀 덜 핫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로봇주라고 관련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리포트를 한번 공유드렸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한걸 좋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게 스터디한 게 한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좀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설명 자료들이. 그래서 그 양해 좀 부탁드리고 코인테크를 개략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뭐 들어가 보니까요. 자동화 설비들 납품하고 자동화 설비들 그다음에 특징적인 모습을 보시면은 21년 3월 달에 상장사인 탑머티리얼을 인수했어요. 뭘요? 22년도에 IPO 되었고 신규 상장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되고 있고 특징적인 모습이 자회사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다음에 뭐 보시면 2차 전지 전공정 자동화 구축으로 개선 전담을 통한 시장 선도 자동화 구축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2차 전지 전공정을 연결하는 자동화 시스템 통키 구축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취급한다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리포트 공유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하는 걸요. 포인테크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당연히 주말에 봤으니까 매수 기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설명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해당 내용을 듣고 읽으신 모든 판단 및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음,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사업의 기회를 보시면은 일단 아까 포인테크하고 탑머티리얼 자회사 두 개로 구분되어 갖고 보시면 되시고요. 포인테크는 스마트 팩토리 필수 요소인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회사인 탑머티리얼을 이거 좀 유의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래서 글로벌 2차 전지 제조 기업의 파일럿 라인과 기가 팩토리 건설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고객사들은 좀 약간 작고 영세한 스타트업 기업들이겠죠 하는 걸요. 국내 큰 대기업들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는 걸요. 그렇게 일단은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리포트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그쪽에 보시면은 LG엔솔 관련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검사 장비 쪽에 보시면은 코인테크가 LG엔솔 쪽하고요. 삼성 SDA 쪽에 두 개의 자동화 쪽에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주로. 그다음에 최근에 좀 핫한 V원텍은 LG엔솔 쪽에 비전 조립 장비 쪽에 이제 이쪽에 서플라이 체인이고, 치로보틱스는 자동화는 SK온 쪽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자동화 밸류 체인을 구분하면은 치로보틱스는 SK온 쪽이고 포인테크는 LG엔솔하고 삼성 SDI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그러니까는 경쟁사가 별로 없는 게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자동화 쪽에 코인테크하고 SFA, 삼성 쪽에는 그다음에 LG엔솔은 코인테크 아바코. 여기는 자동화 쪽이 물론 뭐 다 틀리지만은 많이 이제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정도밖에 없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V엔텍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 쪽으로 일단 관련해서 이제 연관될 수 있겠죠, 한걸요. 그때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아까 이거 설명드렸고, LG엔솔 하반기 미국 전비 발주 규모가 전망이 있는데 모든 세부 공정 중에서 자동화 쪽이 가장 예상 금액이 높다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서플라이 체인은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주가는 이제 EPS 곱하기 퍼잖아요. EPS 좋아요. EPS가 따지고 가면은 가치 투자 관점에서 장기 투자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한 거는 최근뿐만 아니라 일단은 뭐 주식 증시 상승기에는 보면은 퍼 쪽으로 약간 스토리가 있는 그런 트렌디한 기업들이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인테크도 스토리 측면에서 좀 퍼 쪽으로 좀 트렌디한 기업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전에는 좀 전통 가치 주제에 포함되는 뭐 MSC나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저도 이제 좀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연텍이나 그런 것도 소개 많이 시켜드리고 있고 최근에 그 중에 또 코인테크도 그 중에 하나인 조금 트렌디한 기업에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량적 지표로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이렇게 자동화 쪽에 포함되어 있고 근데 코인테크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자동화 쪽으로 로봇 쪽으로 각각 많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거론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기회가 좀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하는 걸요. 근데 컨센을 보시면은 22년도에 2천억 정도 매출을 잠깐만요. 2천억 정도 매출이 찍혔고요. 보시면은 이거 뭐냐 지금 2천억 정도 매출이 찍혔고 매출액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매출액이 더블로 올라가고 컨센들을 보시면은 꽤나 좀 훌륭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익도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22년 148억이었는데 454억 컨센이 이렇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 맞힐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성장성은 높게 이제 평가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시장에서. 그다음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2차 전지 공정 내 자동화 장비 및 제어를 총괄하는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게 또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인트였고 코인테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AGV나 그런 것들이 RGV나 그런 무인 장비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들에. 그다음에 코인테크의 2차 전지 쪽에 이제 납품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요. 2차 전지 쪽에 이렇게 뭐 AGV나 무인 로봇들 같은 게 많이 실적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리포트 요약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시고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자회사 탑 머티리얼이랑 수주가 증가된다. 이렇게 해서 탑 머티리얼을 기억을 하시고 한걸요. 1분기 실적도 꽤나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5.7%, 44.7% 증가됐고, 매출액 23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증가될 수 있는 컨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년 1분기부터 23년 1분기에 이렇게 매출액하고 손익 추이를 보시면요. 23년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을 찍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 기록했습니다. 23년 1분기에. 매출액은 YOY로 5.7%, QOQ로 51% 해서 특히 이제 이익률이 많이 좀, 이익이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23년 1분기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시고 하는 걸요. 현금 흐름은 보시면은 좀 그렇게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그다음에 캐펙스를 23년 1분기 역대 최대로 찍었는데 사연을 보시면은 23년 2월 달에 자동화 시스템 사업 부문의 수주 물량 확대와 안전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신규 공장을 취득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뭐냐면은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 저는 이런 사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캐펙스를 최근에 역대 최대로 찍어 높였다고 보시면 되시고, 매출액 성장과 같이 나오면은 이건 뭐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신에 현금 흐름은 상당히 안 좋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네? 예상으로는 뭐 당연히 12BW나 유상증자 많이 시행하겠지 하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2비트 전환사채가 미상한 게 164만 주가 있습니다. 총 주식 수가 유통 물량의 리스크인데 1000만 주인데 약 16% 정도 물량이 이제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고, 개연성 있는 게 증가되겠죠. 그래서 EPS는 좀 감소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리스크고요. 연도별로 보시면은 대신에 이제 성장성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이 두 배로 이렇게 YOR을 발생됐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은 설명드렸듯이 안 좋습니다. 상당히 FCF가 마이너스 되고 캐펙스하고 OCF가 플러스지만은 캐펙스도 높게 집행돼서 22년도에는 FCF가 역대 최저로 이렇게 마이너스 플로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23년도도 계속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 높겠죠, 한걸요. 그래서 현금 흐름 안 좋다 보시면 되시고, 대신에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은 성장성이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가장 리스크 상황에서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매출채권 회전율, 그 다음에 대선순당도 설정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 그래서 3개월 이하나 6개월 이하 비중 세 가지를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회전율은 오케이. 역대 최고 회전율. 그래서 회전율 자체는 이상이었고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되면요. 설정률은 보시면은 3%대로 떨어졌습니다. 3%대 유지가 있어고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며, 다만 3개월 이하 그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에서 3개월 이하 비중이 과거에는 90%대였다가 20년도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복구도 됐지만은 55%면은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이 부분에서 체크를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한 걸요. 이 두 가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보시면 되시고, 대신에 이게 파란색이 이제 3개월 이하고요. 3개월 이상 금액들을 보시면은 금액들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관련해서 세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아주 높은 리스크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 느리네. 다음은 이제 재고자산인데 특징 연계 보시면은 재고자산이 역대 최대로 계속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전율은 높아지니까는 당연히 빠지고 있고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재고자산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위에서 설명드릴게요, 한걸요.
다음으로 이제 가장 가지실 사항들인데, 이제 수주잔고가 있습니다. 수주잔고를 1개월 매긴시키면은 상관관계가 86% 이제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시고요. 역대 최고 수주잔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 1분기에. 그래서 1분기 매기시키면은 연관시키면은 23년 2분기에는 매출액 상승의 개연성이 있다, 상존한다 보시면 되시고,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텔레그램에다가 올려드렸잖아요. 그 장비주 같은 경우는 제공품하고 외주비하고 수주점거하고 이렇게 매출액하고 연계를 따져서 매출액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주점거, 주황색, 그다음에 외주비, 노란색, 그다음에 제공품, 회색.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지표들이 모두 다음 분기 매출액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이걸요. 매출액하고 제공품하고 외주비 같이 세 가지를 체크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인테크는 23년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액 상승에 대한 기한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를 하다 보니까는 하루 만에 한 거라고 약간 좀 어설픈 게 있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이제부터 계속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요. 이 주황색이 이제 지역별 매출액 비중이거든요. 주황색이 미국 쪽인데, 미국 쪽에 갑자기 22년 3분기부터 22년 4분기, 23년 1분기 매출액,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걸요.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선착 들어보시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부연택이나 뭐 그런 것들 LG엔솔 쪽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2차 전지 쪽에 분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LG엔솔 쪽에 미국 쪽으로 이렇게 발주가 많이 안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 이거? 아, 노트북이 좀 문제가 있네, 지금. 왜 이렇게 느리지? 음, 이게 보시면은, VN텍,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VN2 LG엔솔 서플라이 체인 있잖아요. 근데 북미 비중이 거의 낮아요, 상당히 지금 현재.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아, 노트북, 죄송합니다. 노트북이 지금 문제가 있어갖고, 넘어가지가 않네요, 이거는 자꾸. 페이지 다운이 안 되네, 페이지 다운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안 되니까요. 잠깐만요. 잘 되나, 이제? 되네, 이제. 아, 여기까지 설명드렸었죠. 미국 쪽 매출 비중이 최근에 보시면 특징적인 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연택 등 요즘에 최근에 LG엔솔 관련해서 서플라이 체인 2차 전지 쪽에 분석을 해보니까는, 음, 이렇게 보시면은, 부연택을 보시면은 북미 비중이 낮습니다. 중국 쪽 비중이 높고요. 한 걸요, 최근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봤죠, 한 걸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특이점이 뭐냐면 미국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약 부채 선수금 쪽 말씀드리는데 1분기 랭킹 시키면은 상관관계 73.8%예요. 이미 이 의미는 뭐냐면은 70% 이상은 상관관계 높지만은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상관관계 낮고 최근에 갑자기 이제 계약 부채가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분기 랭킹 시켰으니까 22년 4분기부터 이게 높게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LG엔솔 쪽에는 설명드렸었지만 선수금은 LG에서 쪽에서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SK온의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입니다. 이 계약 부채 급증하는 거는.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인테크는 LG엔솔하고 삼성 SDI 쪽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잖아요. 그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저쪽에는 히로보틱스나 그렇게 무벡스나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그쪽으로 이렇게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뭘까 이게 특이점이 이제 두 가지가 발생되고 있죠, 한글요. 미국 쪽 매출 비중 급증하고 선승우 계약 부채 급증은 이거는 SK온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PNT나 뭐 엠폴스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니까는 어디 뭐 나와 있는 공식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SK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이 갑자기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체크를 해봤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는 21년 3월 달에 탑마트를 인수를 했었잖아요. 탑마트리얼을 매출액 별도로 이제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탑마트리얼의 매출액과 계약 부채를 랭잉시키니까 90%가 맞아떨어져요. 보시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사유를 코인테크가 아니라 탑마트리얼 쪽이 SK온 쪽에 서플라이 체인으로 편입이 됐나 이렇게 일단은 추론이 가능하고 1차적으로 어디 뭐 뉴스 기사나 그런 것도 보면은 전혀 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리포트 찾아봤고 리포트도 없고 보니까요. 추론입니다. 추론. 팩트는 아니고 지금요. 그렇다면은 이 미국 쪽의 매출액이 급증한 사유가 보면은 탑머트리얼과 매출액을 같이 조합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탑머트리얼 매출액 급증하고 미국 쪽의 매출액 급증하고 이렇게 맞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은 탑머트리얼 쪽인데 두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SK 쪽으로 서플라이 체인으로 탑머트리얼이 뭔가 연관관계 생기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제 근거 자료를 판단할 수 있고요, 물요. 아이고 노트북 이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답답해 죽겠네요. 빨리빨리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코인테크 23년 1분기 최대 매출액 찍은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탑머트리얼과 코인테크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는데 코인테크 자체로는 매출액이 이렇게 QOQ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요. 보시면요. 이익률도 한 2%에서 5% 정도. 23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급증한 거는 이 탑머트리얼 자회사 때문에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요. 23년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연결로 포함되는 거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코인테크의 총 매출액이 이렇게 23년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머트리얼이 23년 1분기에는 탑머트리얼 효과 때문에 발생돼서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됐다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수주 잔고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게 코인테크 수주 잔고고 보시면요. 물론 뭐 코인테크 수주 잔고도 23년 1분기에 역대 최대를 찍어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시면 7.79%로 보면은 23년 2분기에 슬라이트하게 약간 매출이 QOQ로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한글요. 보다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탑머틀의 매출액과 탑머틀의 수주잔고가 상관관계 94.6% 이건 똑같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수주잔고가 여기서 23년 2분기에 랭잉 시키면은 역대 최대예요, 한글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23년 1분기에 한 370억 정도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뭐 매출액 추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요.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다가 이렇게 써놨지만 탑머트리얼의 이제 핵심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그렇다고 코인테크 자체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LG엔솔 쪽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수주한거 지금 현재 높지만은 이 계획을 보면은 LG엔솔 쪽이 미국 쪽에서 아이고 느려라. 이렇게 보시면은 하반기에 발주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가 이제 그 LG 엔솔의 서플라이 자동화 쪽 서플라이 체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 수주 증가가 개연성이 있습니다. 높게. 이렇게 계획대로 따르면은 높게는 아니고 수주 증가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포인테크 자체로도 하반기를 갈수록 분위기는 뭐 여건은 나빠지지 좀 좋아지지 않을 거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캐파를 이렇게 늘렸고 한 걸요. 생산 능력 캐파를 늘렸고 23년 1분기 캐펙스가 가장 높은 게 주사이고 이렇게 사유는 게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 이런 것들은 사유들을 보시면은 꽤나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시면 되시겠죠 한 걸요. 이런 것들 찾아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고 하는 걸요. 탑머트리얼이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갖고요. 지금 두 개 분기밖에 이제 그 분기 보고서가 없습니다. 23년 1분기하고 22년 4분기. 그래서 이것도 장비주니까는 탑머트리얼 핵심인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IPO 할 때. 그래서 투자 설명서.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매출채권 관련해서 회전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오케이. 그다음에 매출채권의 대선 충당과 설정률도 보시면은 설정 비율이 과거에는 뭐 74%, 90% 이렇게 엄청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2년 반기 말에 5.68%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매출채권 관련해서는 크게 뭐 이상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한 걸요. 탑머티리얼 쪽에. 왜냐면은 이게 매출채권 관련해서 리스크를 파악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스타트업 쪽으로 보통 이렇게 수주가 많이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력이 딸리기 때문에 매출채권 관련해서 리스크 관련해서 체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탑머티리얼은. 그리고 탑머티리얼의 수주 현황을 20년부터 23년까지 이렇게 다 체크를 했거든요. 같이 쭉 체크해 보니까는 특징적인 게 모습이 뭐냐면은 최근에 23년도 두 개의 이제 꽤나 큰 계약 체결을 했어요. 특히 23년도 2월 달하고 2월 달 460억, 그다음에 23년 3월 달에 695억. 이거는 매출액 대비 보시면은 거의 두 배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는 23년 3월 달에 이 수주 계약 공시하고 잠깐 썩 매매가 중지됐어요. 너무 매출액 대비 두 배짜리가 이제 수주 계약 체결을 해갖고 그게 특징적인 게 예전에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주장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400, 1,500, 1,500억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걸요. 과거에 보시면은 공급계약 체결은 이게 두 건을 큰 것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빈스 에너지 이거는 베트남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큰 거 490억짜리는 여기 아워얼 넥스트 에너지 미국 쪽 스타트업 쪽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타트업 쪽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과연 일단은 현금 회수가 제대로 적정하게 잘 되고 있는데 적기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납품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그거를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객사가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여건이고 지금 아 이거 노트북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23년도 3월 7일 날 690억짜리 이거를 수주 계약 체결을 한 거를 일단 기억해 내십시오 하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서두에서 탑머티리얼 쪽에서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해갖고 이제 계약 부채하고 급증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의 매출 급증해서 두 가지 조건으로 일단 SK 서플라이 체인으로 편입된 건가 이렇게 좀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SK온의 서플라이 체인 쪽에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 체결 같은 거 보시면 이게 N 플러스 1이거든요. 같은 비슷한 시기에 22년 3월
같은 비슷한 시기가 22년 4월 달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약 상담액 영업비밀 요청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SK온 쪽이거든요. SK온 쪽에 공급계약 체결되면은 아까 특징적인 게 무슨으로 계약부채 급증 말씀드렸잖아요. 선수급증, 원재료 급증 두 가지가 같이 발생됩니다. 예전에 PNT도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발생 중에 있고 한 걸요. 그래서 엠플러스도 보시면은 이렇게 SK온의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다음 분기에 바로 이렇게 선수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고자산도 같이 원재료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티로버틱스를 예를 들면 4월 달에 이제 공급계약 체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이제 22년 2분기에는 반드시 선수금하고 재고자산 원재료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특징점이 있는데 일단 코인테크, 코인테크 관련해서 계약 부채 급증이 이제 발생됐잖아요. 보시면요. 이 탑머티리얼 쪽에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약 부채를 탑머티리얼만 체크해 보니까는 22년 4분기하고 23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4배가 급증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그럼 이게 다시인지가 아까 SQ는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탑머티리얼에 보시면은 3월 달에 계약 계약 조건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동종계약 이행 여부에서 비밀 유지. 기존에 이제 그 공급계약 체결에서 보시면은 비밀 유지 조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월 달에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코인테크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22년 12월하고 22년 10월 달에 여기도 비밀 보호 사유에서 공급처 이제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 나와 있고 비밀 유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은 이 두 개가 보시면은 아까 그 엠플러스도 맞춰서 보셨잖아요. 기업 비밀 유지라서 계약서에 대한 비밀 유지에서 계약서를 노출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보시면은 다 SK온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론이죠, 추론. 팩트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원재료. 그럼 원재료가 22년 4분기, 23년 1분기에 급증하면은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거잖아요. 원재료를 체크해 봤습니다. 이거 노트북. 그래서 원재료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니까는 코인테크 쪽에 핫머티리얼 쪽에 원재료가 급증이 안 나오고 있어, 이상하게. 그러면 이게 SK온의 서플라이 쪽 체인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이제 의문이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원재료 메이백을 한번 체크를 해봤죠, 다시. 여기까지 뭐 플로어가 이해되십니까? 노트북이 좀 문제가 있어서 끊겨갖고 좀 설명드리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지 한 걸요. 그래서 탑머티리얼적인 이제 그 분기 보고서를 체크했고 한 걸요. 원재료 및 생산설비에 비해서 원재료 매입액입니다. 그런데 원재료 매입액에 보시면 원재료하고 외주비를 두 가지 이제 매입을 한 걸로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원재료 매입액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시스템 엔진의 전국 라인 장비, 조립 장비, 화성 장비 이것들을 원재료 매입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외주비로 처리했어요. 외주비로 대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외주비로 대체하고 그렇다면 이 의미는 원재료 아까 재고자산 쪽에 포함시킨 게 아니라 원재료 매입액에서 외주비로 대체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조건이 SKM 서플라이 체인의 특징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크해 보니까는 이 원재료 외주비가 있잖아요. 관계회사가 있습니다. 그 탑머트리얼하고 코인테크의 KGA라고 이제 지분 30% 갖고 있는 관계회사가 있는데 KGA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체크해 보니까는 23년 1분기에 88억 갑자기 이제 급증하고 있고 보시면요. 22년도에 78억 기존에 21년에 24억밖에 냈는데 이 추세들하고 거의 맞아떨어져 가고 있어요. 보시면요. 이렇게 KGA. 그래서 KGA가 어떤 기업인가 체크를 해봤죠. 한 걸요. 아이고 느려라. KGA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는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장비 기업입니다. 보시면 믹싱 장비, 포토 장비, 스태킹 장비, 프레스 장비.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 장비 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장비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이 일단 1차적으로 낸 게 뭐냐면 KGL 장비를 통해서 탑머티리얼을 통해서 SK온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SK온 쪽으로 미국 쪽으로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거 정답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모든 게 그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아까 선수금 급증, 미국 매출 급증, 그다음에 원재료에서 외주비로 대체되는 거 급증. 이거는 뭐 IR한테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마테리얼 이제 수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이게 스타트업 쪽이 이제 많이 펌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주가 이게 많이 됐는데 이거를 690억짜리를 비밀보호 뭐 유지된 거를 SK 서플라이 체인으로 이제 1차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현재 보시면 기납품액이 상당히 적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은 리드 타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또 체크하냐면은 제 개인적인 방법에 의한 걸요. 납기가 있고 수주 일자가 있으면은 이 계열수가 나오잖아요. 계열수를 다 때려놓은 거고, 이렇게 입력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수주 총액이 있으면은, 총액이 있잖아요. 총액. 그 계열수가 있으면 월별로 이것들을 다 금액을 월별로 분개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기납품액 금액이 이게 23년 3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수주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23년 3월까지의 경과 기간을 표시한 거죠. 이렇게. 경과 기간을 표시하고 이것들을 기납품액 총액을 경과 기간으로 금액을 때려서 몬슬리로 나타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두 개를 나누면요 달성률이 나옵니다. 달성률이 이게 총 리드 타임이고 현재까지의 수주 잔고부터 일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그러면 이거 금액들을 나눠 때리면은 달성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정하게 달성을 해서 납품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100%에 근접할수록 한 걸요. 어떤 건 110% 넘는 건데 이것들은 뭐 설계 변경이고 추가로 원가들이 들어간 거겠죠 하는 걸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렇게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음, 되시면은 뭐 다행이고. 그래서 평균 값이 보시면은 80%에요, 80%, 에버리지. 80%면은 적정하게 다 납품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 같은 경우도 이상도 없고, 매출채권 관련해서 이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주잔고하고 매출하고 랭킹되는 것도 1분기밖에 안 되고, 여러 조건들을 보면은 탑머티리얼은 현금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고객사들이 비록 스타트업이지만은 괜찮은 다 여건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시죠 하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예요. 690억짜리 리드타임이 10개월밖에 안 돼요. 23년 3월 달에 됐는데 24년 1월 달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23년 3월 달에 이제 수주 공시를 냈고 이 3월 말에 이제 분기 보고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납품한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680억 원이 올해 이제 거의 다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매출액이. 그럼 이 세 개가 이제 잔액이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서플라이 체인이 SK온이라고 가정하면은 현금 회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업체이면은 약간 좀 리스크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론을 한 거고요. 한걸요. 그래서 코인테크의 22년도에 매출액이 1,520억이고요. 텀머틀의 630억이에요. 22년 매출액이 두 개 합하면 2,000억이거든요. 근데 요거 세 개가 납기일이 올해 말에 다 끝나 이렇게 잔액이 나온 게 이게 1,100억이에요. 1,100억. 그러면은 납기일이 뭐 1,100억에 70% 정도 받고 그러면 770억이 과거 대비 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보시면 2,020억에서 기존까지 1분기 실적 보시면은 탑머티리얼 매출액이 1분기에 370억 찍었거든요. 작년에 630억인데 작년 매출액이 거의 절반 이상을 했어요. 근데 거의 플러스 770억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770억을 370억 플러스 시키면 얼마겠어요? 1,200억? 탑머티리얼 계력적으로 매출액 출원하면은 작년 매출액 대비 더블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코인테크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연결로 미치는 거니까는. 그래서 성장성이 이 두 개 업체들이 합하면은 꽤나 높게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 걸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EPS 곱하기 퍼잖아요. 그래서 퍼 쪽으로는 숨겨진 로봇 관련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시고, 포인테크의 LG전선 쪽에 이제 하반기 미국 쪽에 이제 발주가 많이 나올 개연성이 있으니까 수주 증가 개연성이 있고, 산머트리얼은 SK 서플라이 체인을 합류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일단 팩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추론으로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역량적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추론한 거지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꽤나 퍼 쪽으로 많이 움직이겠죠, 하는 걸요. 그다음에 23년 하반기에는 역대 최대 실적 경신 가능성이 상존한다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일단 좋아 보이잖아요. 코인테크하고 탑머티리얼. 그럼 두 개 중에 뭘 사냐?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탑머티리얼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4,700억이에요. 매출액은 600억짜리인데, 그다음에 코인테크는 3,300억짜리, 매출액 2,000억인데, 일단은 뭐 그러면은 스토리 측면으로 로봇이나 뭐 자동화 쪽에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코인테크 쪽이 이제 한 표를 줄 수 있고, 시가총액 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자회사잖아요, 자회사. 매출액이 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4천억이면은 너무 과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테크보다는 지금, 탑머티리얼보다는 모회사인 코인테크가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코인테크에 보시면 퍼가 49배예요. 이거 높잖아요. 근데 과거 보시면 퍼 밴드를 보시면은, 멀티플 밴드를 보시면 이 초록색이 37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과거에도 보시면 40배, 50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보시면 되시죠, 걸요. 그 시장에서 계속 고평가를 받아왔다 보시면 되시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음, 멀티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높게 계속 성장성이 나오면은, 성장성이 꺾이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높은 멀티플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야 한 걸요. 근데 아까 매출액 증가 추이를 한번 추론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에 이렇게 멀티플이 높지만은 이런 높은 멀티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개연성을 상존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한 걸요.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주 관련해서 티로보틱스하고 비엔테크 비교하는 게 좀 약간 좀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은 숨겨진 로봇주 아니에요. 코인테크가 보시면요. 이게 코인테크의 주가고 비엔텍 주가, 티로보틱스 주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이제 발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테크의 이제 자동화 그쪽이 관련돼서 LG엔서 쪽으로 발주가 많이 이제 증가되면은 불스화되면은 또 사람들 시선이 그때 가서 많이 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잠잠할 때 시장에서 이게 관심도가 없을 때 조금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사실 하루 반나절을 해갖고 분석했기 때문에 좀 자료가 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힘드네. 노트북이 느려갖고. 관련돼서 뭐 이렇게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이것도 보니까 탑머트리얼도 자회사가 있어갖고 분석하는데 좀 약간 좀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요. 잠깐만요. 자동화 로봇 관련해서 수준은 확실히
그건 모르죠, 저도. 만약에 그 T로보틱스나 뭐 그런 것처럼 V엔텍과처럼 이렇게 수주한거 로봇 쪽, 자동화 쪽으로 해갖고 높게 나왔으면은 주가가 지금 이렇게 있을까요, 지금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주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까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측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시장에 관심도가 없을 때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주가 측면으로 이렇게 아주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갖고 이제 이쪽에서 급등한 사례도 있고,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주 낮은 위치는 아닙니다. 근데 퍼밴드 상으로는 이걸 참조하시고요, 한걸요. 월봉도 한번 보시고, 다만 그 T로보틱스하고 V엔텍하고 비교했을 시에는 주가 상승률이 로봇 쪽 관련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낮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결코 지금 주가 상승률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셔서 다 고려하셔야 되겠죠, 물요. 퍼도 높고 되게 보시면 49배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좀 약간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보유하고 있으면 개연성이 상존한다 뭐 그런 식으로 중립적으로 약간 낮춰 톤 다운 시키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는 괜찮아 보인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는 개인별로 케이스가 다 틀리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뭐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현재 위치에 대해서 예수 뭐 기준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죠. 난해하죠. 한번 이거 체크해 보세요. 한번 예. 서플라이 체인이 탑 머티리얼 쪽에 SK온 쪽으로 서플라이 체인으로 합류된 건지 아닌지. 근데 아마 정부께서 알려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걸요. 모든 지표들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는 그것만 참조하시고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한걸요. 선수금증가 그런 것들은 다 분기 보고서에 있는 거죠. 재무제표에. 그걸 다 뽑아낸 거죠. 그런 것들은 뭐 수주공시를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선수금 증가한 게 네, 전환 사채는 좀 리스크가 있고요, 한걸요. 아, 예. 그렇다고 제가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게 너무 좋게만 보지 마시고요. 리스크 상도 많으니까는 고퍼에다가 전환 사채도 한 16% 정도 있고 LG엔솔 쪽으로 수주가 안 될 수도 있고 SK 서플라이 체인도 이게 추론이 틀릴 수가 있고요. 항상 의심하는 자세로 이렇게 갖고 가십시오, 한걸요. 누군가 말해도 좋게 말씀드려도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최근에 실적 안 나오는 반도체 기업만 보다가 실적 찍히는 거 보니까는 분석하기가 재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우
그러면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오늘은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일요일 날 오후 밤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주마다 하나씩 괜찮은 기업들 발굴해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린 게 결론만 보지 마시고 이 추론하는 과정들을 한번 계속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코인테크가 괜찮아 보인다 그게 결론이 아니라 추론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정 뽑아냈는지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이야.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